안녕하세요. 진천상신초등학교 교사 이대섭입니다. 계속 저와 함께 쭉 블로 강의를 들어봐 주신 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아마 마지막 수업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자막 입히는 것까지 글자 같이 봤거든요. 오늘 시간에는 PIP하고 필터,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키프레임이라고 하는 동작 알려드리고 이 블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진행해 볼 거예요. 맨 처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글씨 넣는 것도 배웠죠. 그리고 이번에 PIP라고 하는 거 보여드릴 텐데 제가 이거를 지우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미리 작업을 했던 부분이라서. 자, PIP는 Picture in Picture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상 안에다가 이미지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다가 제 사진을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뭐 관련 자료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효과를 노릴 수도 있겠죠. 당연히 영상의 길이, 사진의 길이 조정하는 것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불투명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불투명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애니메이션과 크로마키, 다른 사진과 마찬가지로 쓸 수 있는 효과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 불투명도 좀 100%로 끌어올려 볼까요? 그리고 그 GIF 같은 것은, GIF는 이제 움짤 같은 거잖아요. 근데 제가 만들어 놓은 샘플이 없어서 움짤을 넣어 드릴 수가 없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집어 넣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비디오를 넣을 수 있는데요. 비디오 같은 경우에 제가 뭐 드론 영상 같은 거 하나 있는데, 영상을 이렇게 집어 넣으면 사이즈를 조절이 가능해서 이렇게 하고, 거의 막바지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아까 미리 넣은 것도 있었는데 이거 삭제해야겠네요. 당도가 상당히 높고요. 자, 이렇게 영상을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영상을 넣는 것도 가능한데,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라 그럴까, 여러 영상을 넣어서 딱 싱크를 맞추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블로 자체가 레이어라는 게 원래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프리미어 프로나 다른 루마 퓨전처럼 좀 레이어를 여러 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싱크를 딱 맞춰서 작업하는 건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싱크 맞춰서 작업하시는 건 조금 더 상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여기선 이제 그 픽처 인 픽처로 영상을 넣으실 거면 그냥 뭔가 참고 자료나 사진 넣는 것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비디오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재생하는 거, 뭐 여기부터 재생하는 거 가능하고요. 프리즈, 뭐 배속 조절하는 거, 뭐 이런 거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4배속으로 제가 그분하고 전혀 자, 이렇게 비디오처럼 날아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 안에서 영상 안에서 영상이나 사진 넣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마지막 메뉴인데요. 필터예요. 필터는 여러분들 이미 아시겠지만 뭐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퓨어, 뭐 순수한가요? 퓨어, 그리고 무드, 이렇게 LUT라고 하죠. 그런 색상 보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양하게 색상을 보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보정하는 것도 되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직접 수정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모닝 원을 고르고 나서 이걸 이제 강도를 설정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오른쪽 하단에 V 표시를 눌러야 이게 저장이 가능한데, 지금 저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정을 만약에 누르면 보정을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정을 누르시게 되면 밝기를 뭐 어둡게 만들 수 있고요. 밝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대조, 뭐 컨트라스트라고 하죠. 대비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얘를 이렇게 높일 수 있어요. 뭐 채도도 땡겨 올릴 수가 있고요. 뭐 생동감 효과도 줄 수가 있고요.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불타는 사람처럼 만들 의도가 아니었는데, 근데 이것도 효과를 주는 그런 타이밍이 있어서, 만약에 업자가 그분하고 전혀 연관없고 갑자기 이렇게 이제 위치를 지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여기부터 주고 싶다, 그럼 여기부터라고 할 수 있고, 여기까지 하면 딱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이 효과를 주는 거죠.
이렇게 주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마이 필터 플러스라고 써 있는데 이거를 내 필터라고 저장을 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 필터라고 해서 마이 필터 1 이렇게 만약에 저장을 해 놓는다면 내 필터를 갖다가 쓰는 거죠. 그쵸? 내 필터를 갖다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필터를 가져왔을 때 내 필터 저장돼 있는 거 마이 필터를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굳이 얘를 갖다가 쓸 필요는 없지만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수 효과는 여러분들이 직접 계속 보셨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뭐 RGB, 빈티지 컬러,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저도 많이 사다 먹고 있는 많이 봤었죠. 글리치, 올드 TV 많이 사다 먹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 지금까지 보셨던 효과들 특수 효과에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떤 거 볼 수 있냐면 모자이크 가능한데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선생님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위치 같은 거 지정 가능해요. 그래서 강도도 일단 설정할 수 있어요. 더 세게 모자이크 할 것인가, 살살 모자이크 할 것인가. 근데 얘는 모자이크라기보다 약간 블러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모자이크의 종류도 만들 수 있는데요. 모자이크를 사각형으로 할 것인가, 원으로 할 것인가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블러로 할 것인가, 픽셀로 할 것인가도 선택이 가능해요. 그래서 픽셀로 했을 때 강도를 높이면 약간 이런 느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지정을 할 것인가, 여기까지 만들 것인가 하면 이렇게 네, 저도 많이 사다 먹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렬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는데 정렬은 뭐냐면 이제 뭐 여기에 효과가 몇 개가 있으면 아까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쪽을 위에다 두고 어느 쪽을 아래다 둘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고 또 만약 여기다가 똑같이 복제를 해서 모자이크를 사용하고 싶으면 복제를 누르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모자이크 하는 것이 가능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기본적인 효과는 다 보여드렸어요. 그럼 지금 마지막에 제가 마지막에 뭘 설명드린다고 했었냐면 키프레임이라고 하는 거 설명드린다고 했어요. 잘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 글자를 보면은 부분 설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부분 설정을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부분 설정을 클릭을 하면 자, 얘가 나의 브이로그라고 하는 글자가 어떤 것을 설정할 수 있는지 아래 활성화가 되는데 크기 변경, 불투명도, 혼합 이런 거에 다이아몬드 표시로 이제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쉽게 이동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해서 쭉 여기 끝까지 왔을 때 위치를 한번 보는 거예요. 어디까지 오냐면 얘는 아이고 잘못했네요. 다시 글자를 만져서 얘는 여기까지 만약에 이동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다이아 표시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소리가 너무 크네. 소리를 좀 줄여보겠습니다. 오디오를 자 이렇게 해놓고요. 자, 글자에서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 설정이 또 뭐가 있느냐? 부분 설정을 키프레임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어떤 걸 할 거냐면 불투명도가 원래는 100이었는데 여기 도착했을 때 0이어 보자라고 하면은 점점 이동하면서 자, 어떻게 될까요? 점점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어떤 걸 해볼까요? 이번에는 어떤 걸 해볼 거냐면 크기 변경을 한번 해볼게요. 크기를 두 손가락으로 싹 해서 엄청 작게 만들어 볼게요. 좀 휘어지기도 하고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점점 휘어지면서 작아지면서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기본적인 시간이 지날수록 애니메이션 효과를 쓰는 것을 부분 설정, 즉 키프레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아까 PIP에서 보여드렸던 이 사진으로도 얼마든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맨 처음에 자 이렇게 있다가 부분 설정을 눌러주면 활성화가 되는 버튼들이 있죠. 맨 마지막에 여기까지 왔을 때는 어디에 올 것인가? 이쪽으로 이동하고 싶어요. 그러면 신진규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방울토마토 판매업자죠. 이렇게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크기, 불투명도 다 이런 것들을 같이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사이즈를 뭐 이만큼 작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자, 이 뒤에 키프레임은 좀 잘라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뒤에 키프레임은 좀 키워서 얘를 좀 없앤다고. 잘못했다. 잘못했는데요. 제가 요것만 클릭해서 다 없앴네요. 다시 얘만 없애고 싶은데.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없어지게 되겠죠. 다시 입니다. 맨 네, 처음에 여러분의 건강을 커졌다가 책임지고 있는 방울토마토 판매업자죠. 이렇게 줄이는, 이동하는 영상이 가능한 거죠. 저는 언제 이 키프레임을 많이 쓰냐면 음성, 그 소리에서 많이 쓰는데 그 오디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맨 처음 이게 음량을 처음에 100%로 맞춘 상태라면 너무 커요, 그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크다가 점점 작아지게 만들 거예요. 맨 처음에 이제 부분 설정을 잡아 놓고요. 조금 지났을 때 얘를 10% 정도로 해놓고 다시 쭉 지나서 이 정도에도 한번 추가를 해서 10%를 잡아 놓고 마지막에 끝날 무렵에 이제 여기서 100%까지 다시 올린다면 어떻게 들릴까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아졌죠? 점점 아까 음향도 12%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커지는 그런 효과를 노릴 수가 있죠. 굳이 잘라서 쓰지 않고 차츰차츰 줄어들고 차츰차츰 늘어나가는 효과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길고 긴 블로 강의를 이어봤습니다. 저는 뭐 많은 걸 가르쳐 드리지 않았어요. 블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뉴에 대해서만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사용하고 활용하시느냐는 여러분들의 몫이 되겠죠. 이 정도 가르쳐 드리는 내용이라면 충분히 여러분들의 센스로 훌륭한 영상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기회가 있으면 좋은 강의로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릴게요. 인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녕!